예,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것은 합천 다라국에 대한 비판적 고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나 일본부 지도 속의 다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지도인데요. 그 지도에 이제 검은 선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린 거고, 그 안에 이제 다라가 있습니다. 임나의 영역 안에 이제 다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문 위키백과인데요. 여기도 보면 임나 지도가 있습니다. 임나 지도 안에 다라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는 대부분, 지금 하나만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일본의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는 임나 가로 열고 가야, 또는 가야 가로 열고 임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제 광개토 태양 비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점을 표시해 놨는데, 저 부분이 바로 이게 다라가 있는 다라라고 하는 그 합천이라고 지금 비정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임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다라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칠국과 임나 칠국, 또는 뭐 임나 칠국과 임나 십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공황후 49년조가 있습니다. 원래는 249년인데 120년을 끌어내려가지고 369년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신라를 공격하다가 이제 가야를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칠국이 나오게 됩니다.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가 나오죠. 그리고 탁순, 가라가 나오는데, 이것을 신공황후 49년조에 칠국을 평정하였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남부로 비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계의 비정이 어떠냐면 대국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전부 비슷하게 이 세마스의 위치 비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위치 비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칠국에 대해서 비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그 칠국에 대한 비정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어가지고 군대를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친미다래를 무찔러서 백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친미다래를 강진으로 또 비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의 사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라고 해서 칠국과 또 사읍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읍을 지금까지 이제 뭐 마한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한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이 마한을 이때 이제 뭐냐면은 초고왕이 바로 근초고왕이잖아요. 그래서 근초고왕이 지금 이후로는 천년 만년 영원토록 늘 백제를 서번 제후국이라고 칭하면서 봄가을로 일본 황실에 조공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신공황후의 외에서 이쪽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일본서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근초고왕조에서 백제가 이제 대외 경락을 하는 그런 어떤 지도를 그리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마한합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마한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서기의 이 신공황후 49년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의 사업이 스스로 항복하고 친미다래를 무찔러서 백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한합병이라고 해서 일본서기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임나 10국과 임나 7국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다라를 인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다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바로 칠국과 임나 10국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사읍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요, 총 알라, 다라, 가라는 임나 7국과 10국에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빼면은 14개 국가가 되죠. 14개의 어떤 국명을 갖다가 한반도 남부의 여기저기에다가 전부 이제 비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주류 학계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병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일본서기의 다라를 옥전의 다라로 본다면 임나 10국 중 9국도 남한에 있었음을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국을 전부 다 어디냐면은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천 옥전 고분군은 지금 다라국이라고 이렇게 비정을 했고, 그리고 합천 삼가 고분군이 있습니다. 뭐 47년 만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인데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삼가 고분군을
사이기국으로, 임나 10국 중에 보면 사이기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기국으로 규정하는 연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병도가 이미 삼가를 사이기국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오늘 12월 3일이잖아요. 오늘 뭐 합천에서도 이제 강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천 그 박물관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임나 10국의 비정, 우리 학계의 비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옥정읍은 이 쌍책면인데요. 쌍책면은 다라국이요. 그다음에 삼가면은 사이기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가 어디냐면 그 아래쪽에 산반하국이라고 있습니다. 다라국 아래쪽에 산반하국. 산반하국은 초계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천의 면 3개가 임나 10국의 3국이라고 하는 그 학계의 비정을 보여주는 화면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합천이 임나 10국에서 3국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임나의 어떤 왕국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순재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개천문화재 11월 4일 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임나 10국을 비정해 봤습니다. 일본 고고학계에서 발굴한 걸 찍어 놓은 거예요. 유물의 분포도를 갈라보면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유물이라는 거죠. 유물을 보고서 그 유물의 분포도를 보면 10개 정도가 나온다. 임나 10국과 관련이 있는 지도입니다.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안 보고 돌림자가 같으니까 일본의 다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도 다라가 수탁에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합천만의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보셨듯이 이 다라가 언급되고 있는 일본서기의 7국, 10국이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므로 결국에는 뭐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고령, 대구, 창녕, 김해, 합천, 함안 등이 모두 야마토의 속국으로 만드는 일이며 경상남북도를 고대 일본의 속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결국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다라국의 비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천이 다라국이라고 처음 주장한 일본인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가 이만 이시류고 그다음에 아유카이 후사노신, 스에마스 야스카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라는 합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만 이시류는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단군의 건국 사화를 신화로 다시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했죠. 그리고 뭐냐면은 환국을 환인으로 이렇게 찍어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환국을 환인으로 조작을 해서 환국 배달 조선을 환인과 단군, 환웅과 단군의 신화 속의 3대 인물사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초대 단군 왕검도 신화 속의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카이 후사노시는 또 어떻습니까? 이 러일 전쟁 때 적극 가담한 극우 파시스트이며 1895년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40여 명 중에 한 명인 낭인 깡패였다. 이 깡패가 쓴 역사서가 일본서기 조선지명고인데 여기에서 신공 49년에 야마토해가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백제에게 주었다고 우기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 출신이고 경성제국대 교수 출신인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1949년에 임나 흥망사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의 임나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야말로 조선사의 결론이다. 조선사의 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이러한 그런 일본인 학자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희 시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네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그리고 1대에서 22대는 조작이다. 스에마스 야스카즈도 신라의 네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고 신라 왕위 계승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다 토키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신공황후 49년에 369년조라고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삼국사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왜곡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인데요. 지금도 우리 교과서는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그리고 백제는 3세기 고이왕. 원래 일본이 주장한 거는 4세기 근초왕이죠. 근초왕부터 이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신라는 4세기 내무랑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건국사를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사기의 정확성은 입증되었잖아요. 1971년에 공주 무령왕릉의 지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왕의 휘는 삼하요, 그리고 523년 5월에 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지석과 삼국사기의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은 삼국사기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삼국사기의 기록을 천문학, 과학으로 입증을 해보니까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 실현율은 89%, 중국 사서의 천문 기록은 78% 높을 때가, 그리고 일본 서기의 실현율은 35%다. 특히 서기 950년 이전에 기록된 일식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의 높은 어떤 신뢰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뭐냐면 박창범 교수는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특히 서기 224년 백제 구수왕 11년에 금성을 관측했다. 낮에, 이게 태백주연이라고 해서 태백의 금성이죠.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검증을 해보니까 낮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때 밝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창범 교수는 이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수왕 11년 때의 기록이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라고 하는 거죠. 이 구수왕이 누구냐면 초고왕의 아들이 구수왕이잖아요. 근데 근초고왕과 그리고 근구수왕이 맞다. 그때가 맞고 그 이전은 틀리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 허구로서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 일본의 학계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죠. 고유왕 이전이죠.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고유왕 이전에 또는 근초고왕 이전에 어떤 역사가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믿을만하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 삼국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외인, 외병, 외국, 외왕이 신라를 침범 습격한 내용을 삼국사기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혁거세 왕부터 해가지고 외인이 병사로 침범했다 뭐 해가지고 탈해왕 때도, 그 다음에 지마왕 해서 외국이 강함, 외인이 와서 빅내함, 외여왕 힘있고가 사신을 보내서 빅내함, 외인이 굶주려서 천여 명이 걸식했다 등등 해가지고 이 외에 관한 내용들이 누락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공하고 49년 369년에 한반도 남부의 신라를 침공하고 가야를 공략했다고 한다면 그 기록을 삼국사기가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외에 관련된 걸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내무랑 이후에도 쭉 나오고 있어요. 50여 차례 그런 어떤 신라를 침범한 습격한 그런 기록이 꼼꼼하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근데 그 국내 문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다라국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라국이 없고 369년조 신공 49년조에 칠국을 침범했다, 한반도 남부를 침범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국내 문헌을 신뢰하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학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천군 쌍채면에 나타난 옥종 고분군의 대가야에 속했던 수장들의 무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라국으로 비정했는데 이곳은 고대 어느 사적에도 육가야로 언급되지 않은 곳으로서 다라국이란 것조차 없었다라고 오순재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69년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고국 원왕이 2만 군사로 공격을 하자 백제가 태자 근구수가 격파하고 5천 명의 머리를 베었던, 그리고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 황제국이라는 걸 자처했던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그리고 금관가야도 멸망하지 않아서 5대 20품왕이 그대로 이제 제위를 한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카터 코벨도 369년 백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점에 올라왔던 때라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야는 다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말송보아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라는 삼국사기의 대량주 대야주로서 다벌이라고도 쓴다. 다벌이라고 하는 것은 달구벌이라고 해서 이건 대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경상도 합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야주는 565년에 완산주를 폐지하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야주 이전은 완산주입니다. 또 대야국이 있었다면 그 전에 완산국이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본 서기에는 이 시절에 562년에 다라국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야주 설치하고 다라국 시절에 이 지역에 나라가 있었다면 그건 이 지역이랑은 한반도 남부를 얘기하죠. 그 이전에 있었다면 완산국이지 대야는 다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성 교수는 합천의 옛 이름인 삼국사기 대량은 고대 발음으로는 다라로
가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가라로 읽혔다. 삼국시대 합천을 대량주군으로 부르기 이전에 강량군이라고 불렸는데, 이 강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 가야의 의미 변한 것임을 뭐 저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강량인데 이게 가야죠. 가야로 이렇게 의미 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라국이 아니라 뭐냐면 가라국이 있었다, 대가야로 알려져 있는 가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령에 있는 우리 대가야하고 뭐 이제 합천군하고는 한 20여 킬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같은 하루 권역이에요. 그 안에 이제 대가야 권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일본석의 임나 연맹체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야의 방어 체계를 보시면 여기 낙동강이 있잖아요. 낙동강 쪽에 이렇게 방어 체계가 있는데 오순재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가야의 방어 체계입니다. 대가야 시절에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 군진이 다라리에 있었어요. 그걸 다라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가야의 최대 군진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수방사입니다. 그걸 왜 다라국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과 합천이 같은 대가야의 어떤 권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야실 개편이 오늘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픈을 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가야실 백실실이 오픈했는데 잠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왼쪽은 고령이에요. 고령에 이제 용복문 환두대도고, 그리고 합천에 용복문 환두대도입니다. 그래서 용문양과 복문양이 같이 있는 것은 이 고령과 합천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가야 권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라리의 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가 달처럼 생긴 지형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그건 국명이 아니라 지명이라는 근거가 된다.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아라가야라고 했을 때 아라가 그러면 아라가 알이냐, 가라라고 했으면 가라가 가리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라만 여기 다라리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다라가 달이라는 거예요. 달을 다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것은 알라, 가라, 실라 할 때 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명어미입니다. 근데 이거 다라리 할 때 그거는 달이기 때문에 이건 지명어미가 아니다, 국명어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말도 없고 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없고 철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합천은 대가야 권역으로서 여기에는 말 이렇게 가리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일본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용복문 환두대도, 이 환두대도도 일본 시가현 등으로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철이 나중에, 아주 나중에 들어갑니다. 6세기까지 일본에서는 제철 시설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가야에서 완제품 형태로 철기를 수입했다가 6세기에 들어서면서 원재료 형태로 수입해서 각지로 보낸 뒤에 필요한 제품으로 변형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라이시 다이치로 관장이죠.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 아직기가 외왕에게 좋은 말 2피를 선물한 후에 말 기르는 일을 맡았는데 4세기 후반까지 일본엔 말이 없었다. 백제와 국교를 맺으면서 비로소 말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말이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철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배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본 한반도로 이렇게 올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독립기념관에 보시면 가야의 기마 무사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의 기마 무사상보다도 더 잘 차려져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어떤 기마 무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가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거의 일방적인 어떤 문물의 어떤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 이제 건너갔다는 얘기죠. 고고학자인 안춘배 교수님은 일본 측의 자료를 보면은 외계 유물, 한국 내에서 출토된 외계 유적 유물을 보면 56개의 유적 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내에 출토된 대륙계 유적 유물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 지역이 누락되었음에도, 이게 구마모토 지역이 뺐죠. 배제하고 나서도 455개나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거의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방적으로 유물이 흘러가고 문화가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그 이전에 가야가 넘어가면서 거기서 지명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지명들이, 일본 속에 가야계 지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직공도의 임나일본부설 악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직공도는 양나라의 직공도죠. 양나라는 502년부터 557년까지 약 55년, 56년 정도 이렇게 존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뭐냐면은 백제와 같은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 양나라가 남겼으므로 굉장히 이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양나라 원제 제위 연간 소역에 백제 사신의 행차를 그린 것이 백제 사신도가 있는데, 지금 전하는 것이 이제 12개국 사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백제의 사신도가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이 백제국 사신도를 보면 전체 글자가 189자가 됩니다. 이 189자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소국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소국, 그 인접하는 곳에 소국이 있었는데 이 소국은 부역하는 소국이다, 부용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파탁 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 이제 전라를 암나라고 해서 그걸 알라라고 하죠. 그래서 다라, 알라, 그 다음에 사라, 뭐 지미, 마련, 뭐 상사문, 뭐 그리고 뭐 이제 하침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은 뭘 이용하고 있냐면, 다라국을 할 때 일본서기 외에 양직공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문화에도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죠. 다라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사문, 상사문을 상기문이라고 해서 기문을 배치할 때도 보면 일본서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직공도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다 뭐냐면은 반파라든지 탁이라든지 뭐 지미를 또 칩니다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서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직공도에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9국이나 되는 거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라국 기문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문의를 했더니 문화재청의 답변이 온 것이 뭐냐면은, 중국 외교문서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이 다라국 기문국입니다. 양직공도가 일본서기보다 200년 앞서가지고 거기에 다라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본서기에 앞서서 기문국이라고 나오잖아요. 가장 오래된 기록을 국명을 선호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양직공도를 선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천의 옥정고분군을 하면 양직공도가 나오고, 그 근거로서 그 다음에 남원의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도 그 근거가 일본서기 앞에 양직공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양직공도가 한반도 남부의 구국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옥정고분군을 가도요, 합천 박물관을 가도 양직공도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다라국의 무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양직공도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구국은 한반도에 배치될 수가 없다. 양직공도의 내용 중에서 이제 앞부분은 요서 진평으로 시작하는 대륙백제를 서술하고 있고, 이후에 치소성 고마와 지방통치제도인 담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제 방소국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소국은 문맥상 백제가 해외에 두었던 담노의 주변 소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앞부분을 보시면요,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자 백제 역시 요서 진평현을 차지했다라고 나옵니다. 양직공도에는 이걸 낭랑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모든 문헌에는 이곳을 백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백제가 그 낭랑 군이 있었던 그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백제는 요서 또는 요서 진평현 또는 이 군을 다스렸다, 이 현을 다스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직공도, 송서, 양서, 남사, 통전,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중국의 정사인 25사의 반 정도 뭐 되는 곳,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문헌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백제의 대륙 경영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뭐냐면 교과서에 박스로 처리해서 하나의 설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퉁치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양직공도에는 진일에 조공에 왔는데 의희 연간의 왕 여전, 송나라 원가 연간의 왕 여비, 비유왕, 그 다음에 동성왕, 그 다음에 무령왕,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 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냐면은 이제 중국 관작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들은 뭐냐면은 전지왕, 비유왕, 동성왕, 무령왕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대륙백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비유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왕도 중국 관작을 받았다. 양직공도엔 그 정도로 나오지만은 450년의 송수에 보면 이 백제 비유왕이 멋대로 대사풍야부를 서하태수로 임명하였다. 이 서하라고 하는 건 산서성 하동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멋대로 비유왕이 태수를 임명한 것이 어디냐면 저쪽이라는 거예요. 멋대로, 중국 문헌에서는 멋대로라고 했지만은 백제는 그 이유가 있어서 여기가 우리 지역이므로 여기에 태수를
명명했겠죠. 그러면은 그 안쪽을 보시면은 그 안쪽이 대륙백제가 이미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다. 요소 진평뿐만 아니라 그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을 정동 장군이라고 했는데, 이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주, 연주, 서주, 양주 쪽을 담당하는 외정 사령관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성왕 때는 이 삼국 사기에 보면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백제와 북이와의 전쟁이 있는데 488년에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라고 해서 동성왕이 이때 북이와하고 싸웠던 전쟁, 뭐 5번의 10년에 걸친 5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자치통감에도 나오는 거예요. 교차 검증이 되는 거죠. 북이가 병력을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백제에게 패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문헌이 뭐냐면, 문장이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소와 진평 두 군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소, 진평, 백제, 대륙 백제를 다스리고 있는 이 백제와 북이가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자치통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은 남제서죠. 남제서. 이 남제서에 보면은 북이는 기병 수십만을 보내서 백제를 침입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기병을 수십만을 보내가지고 한반도까지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온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온다? 고구려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이가 싸웠던 백제는 뭐냐면 요소진평 백제, 대륙백제라고 하는 겁니다. 동성왕의 대륙백제와 싸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성왕은 공로로 세운 장군들을 광양태수, 청하태수, 보시면 광릉태수, 성양태수라고 해가지고 대륙에다가 임명을 하잖아요.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에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사범명, 메라왕, 그 다음에 찬수류, 벽중왕, 해례곤을 불중후 해가지고 후와 왕으로 이렇게 왕후제도라고 하죠. 후왕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 동성왕은 고구려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구려의 얼마 뒤에 격파되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고구려에 격파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남사 동이열전을 보면은 이제 천도를 하는 거죠. 천도를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남한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무령왕은 521년에 이제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이 사신에 관한 설명글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령왕이 사신을 보내서 표를 올리면서 잇따라 고구려를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갱위강국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갱위강국. 마침내 우리가 동성왕 때 고구려에 패했지만 고구려와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국이 되었다라고 해서 갱위강국을 선포한 지 그게 521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500년이다. 지금 그렇게 1500년 지나서 우리가 지금 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 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양직공도의 백제국 사도를 보면 그 이후에 대륙백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소치성과의 고마요, 그 다음에 담노제도를 얘기합니다. 중국의 군영과 같이 22담노가 있었고, 여기에는 뭐냐면은 자제종족을 갖다 보냈다. 왕자와 그리고 왕의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양직공도엔 첨노라고 나오지만 이걸 다시 봤을 때는 담노죠. 그래서 담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 경략으로서 22담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까 이제 얘기를 했듯이 구당서 백제전을 보면 백제의 영토라고 하는 건 서로는 월주고 북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른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직공도도 뭐냐면은 대륙 백제가 이루고 그 다음에 담로로 봤을 때 일본 열도까지도 이렇게 이르게 되며 거기에 이제 소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22담로 중에서 실제로 담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담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눌러야 되죠. 예, 담로도가 있습니다. 담로도, 실제로 담로를 검색해 보면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담로 우측에 보면 오사카 나라 이런 쪽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담로도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 관해서 유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신화가 있어요. 이렇게 일본서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양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됐다. 자식을 낳을 때가 이르니 맨 처음 담노를 모태로 하여서 열도를 낳았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담노의 이름을 바꿔 아와지시마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가리키고 있는 게 담노도잖아요. 여기를 모태로 했다. 어머니의 태반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일본 열도의 어떤 일본의 건국사가. 근데 일본 서기를 만들 당시에 실제 저 섬을 담노라고 했을 것인데, 백제의 담노를 모태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불쾌해하거나, 그래서 이제 담노라는 말을 숨긴 건 아닌가. 한자는 그대로 두고 이걸 아와지라고 읽어라라고 해서 지금은 아와지 섬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노가 실제로 일본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20이 담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담노라고 하는 것을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방소국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반파, 탁, 다라, 알라, 뭐 알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외왕은 후왕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왕과 후 제도가 있는 것처럼 담노 제도가 일본에 있었다. 최소한 한반도 바깥에 이 담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노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잠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담노를 얘기할 때 그 앞에 뭡니까? 치소성이 있었는데 치성이 있었는데 그걸 고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마, 담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곰이잖아요. 이걸 공주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공주가 곰주죠. 근데 그거 외에 고마라고 했을 때 고마, 쿠마, 일본 열도에는 이 곰이라고 하는 지명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또 곰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쿠마, 고마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마가 있고 담노가 있으니까 이 담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본 열도에는 몇 개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의 담노 주변에 소국으로 찾아봐야 된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소국에 신라가 있는데 신라가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신라 사라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신라가 아니라 이 방소국이잖아요. 백제의 소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일본 열도의 신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신라를 공식 명칭으로 했는데 이때는 이 방소국엔 또 사라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열도의 사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소국에 다라를 넣습니다. 근데 다라는 이 문헌이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해서 가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된 다라 지명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라산, 다라촌 해가지고 여기만 해도 10여 개 정도를 갖다가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라 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 보면은 큐슈의 사가현에 보면은 이 가까운 지역에 보면 다라산이 있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에서는 신체이기도 하고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저기가 다라국이 뭐 가야산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일본에 보면 가라산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가야라고 하는 사람들, 가야의 유민들이 살거나 가야국이 있었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다라산이 여기 있어요. 다라산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먼 데서더라도 오는 거잖아요. 다라산이 있고 다라조가 있고 다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은 다라국의 위치를 큐슈의 아리아케 우미 연안의 다라촌, 다라산 일대로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본 열대에 다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가현을 보면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다라는 7국과 임나 10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면은 아까 보시면은 그곳에도 유물이 나온다. 가야계 유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고고학계에서 발굴한 것들을 봤을 때도 유물의 분포도를 봤을 때도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다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라라는 지명을 봤을 때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라에서 연장선상으로 이제 다다라라고 하는 지명은 일본 열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신라 장군 이사부, 일본에서는 이제 이질부레라고 합니다. 임나 사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다다라라고 하는 그 지명을 우리나라에서는 다대포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다대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자체도 맞지가 않고요. 근데 뭐냐면은 다다라라고 하는 것이 일본 열대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다다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명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임나 사촌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이 다다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나 사촌은 일본 열도에 있음이 확실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군데의 다다라가 나와요. 이 개체천왕 아까 보셨던 이사부 장군이 정벌했던 임나 사촌이 있는 개체천왕 23년 529년에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금관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다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민달천왕 4년 575년 추고천왕 8년에 600년에서 이 두 부분에 사업과 육성을 해보면 다다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나라 나오고 화다, 위타 뭐 이렇게 나오고 비슷한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촌 사업이고 사성이다. 플러스 남가라 아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 지명을 위치를 시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다라는 여기 이 부분이 큐슈 북부에 나오죠. 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수나라를 또 이제 사세보 저쪽 왼쪽에 뭐 사세보로 위치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한자 그대로가 큐슈 북부의 가라스시 바로 아래편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다다라 화다가 맞잖아요. 그럼 큐슈 북부다. 큐슈 북부에 임나 사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위타라고 하는데 위타는 오이타 저도 이제 이게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화다라고 하는데 또는 위타라고 하는데 위타는 오이타다. 그래서 오이타라고 하는 건 큐슈 동북부에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다라, 위타, 그다음에 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큐슈 북부에 이사부 장군이 초략한 임나 사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가 여기든 있다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임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가 있습니다. 알라는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삼국 사기에는 아라가야가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버풍왕 때 이미 멸망했다. 삼국 사기나 대동지지를 보면 540년 이전인 거 확실하다. 근데 일본서기에는 알라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라가야 멸망 후에도 여전히 등장하는 알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체다. 일본 열도에 있는 그냥 알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라 신사도 거기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아까 보셨지만은 이제 알라 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 왼쪽에 보면은 좀 전에 보셨던 큐슈가 있습니다. 큐슈 지역에 아라가야, 아라기 또는 아라수키, 아나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열대 이렇게 수십 개의 아라 지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보아서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그 어느 것도 한반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양직공도에 다라기문 반파가 있다는 식으로 임나일본부설에 부역하는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양직공도와 중국 25사에서 알려주는 대륙백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담노제대에 대해서 바르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제의 위상을 바르게 찾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남가라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합천이 다라국이 아닌 이유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임나일본부 지도 속에 다라국이 속해 있고, 합천이 다라국이 처음 주장한 사람들이 일본인 신민 사학자들이며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비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천은 대가야다. 고령 대가야 아주 지근거리에 있고요. 대야는 다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라가 달처럼 생긴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다라는 국명이 아니다. 말도 없고 철도 없는 야마토 외가 합천 대가야를 정벌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일본 열도 담로 주변의 소국으로, 신라도 일본 열도의 사라이고 다라도 일본 열도의 다라이며, 아라가야 멸망 후에도 여전히 등장하는 알라는 일본 열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고령에 있던 임나 비석이에요. 임나 비석입니다. 1937년인가 만들었는데요. 미나미 총독이 와서 직접적으로 지휘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사 편수에서 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본어로 만들어진 우리 역사 사료집이 있습니다. 그게 조선사 35권 그리고 부록 2권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임나를 확고히 한 거죠. 이 고령은, 대가야가 있던 고령은 임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나대가라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해방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저 임나는 아니다, 대가야는 임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떼버렸죠. 망치로 뭐 찢었는지 모르지만 다 떼가지고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있는 비석입니다. 대가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가야지 임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학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임나 대가야라고 하는 비석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명확히 지금 주류 사학계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